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자, 생성 AI 열풍이 불면서 이 메타버스 트렌드는 굉장히 많이 식었죠. 얼마나 침체됐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Rest in peace, 메타버스. 자, 묘비가 나온 거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에드 지트론이라는 사람이 글을 쓴 것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EGPR의 CEO이자 테크 문화 컬럼리스트라고 해요. 근데 글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자, 메타버스가 3년 만에 비즈니스 세계에서 버림받고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자, 과대 광고, 제품에 대한 일관된 비전의 부재는 메타버스를 살릴 수 없었다. 사람마다 메타버스 정의하는 게 다 달랐죠. 기술 업계가 더 유망한 새 트렌드인 생성 AI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글을 보시게 되면은 이 메타버스의 고공행진과 잔인한 몰락으로 표현을 그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용 정리해 볼게요. 메타사의 발표 후 모든 회사가 메타버스 제품을 제공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나델라의 발표부터 해서 로블록스의 상장, BAYC의 메타버스 비전, 심지어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월마트, 디즈니까지도 선언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컨설턴트, 애널리스트들은 메타버스의 성장에 대한 서로의 예측을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기업이죠. 가트너 같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 25%의 사람들이 메타버스에서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 보낼 것이라는 예측을 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 맥킨지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예측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러면 이런 시장 조사 기관의 예측이 의미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자,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해 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무도 이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1일 활성 사용자 수가 38명이요. 자, 그리고 메타사의 호라이즌 월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까지 1일 활성 사용자 수가 2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원래는 목표가 5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거의 절반도 채워지지 않은 것이죠. 또 디센트럴랜드의 그 NFT 땅 가격 있잖아요. 1년 전 대비, 전년 대비 90%가 하락했다라는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알트스페이스 VR을 폐쇄했고 산업 메타버스 팀을 100명 해고하고 홀로렌즈 팀을 감축했다라고 하고요. 디즈니는 아예 3월에 메타버스 부서를 폐쇄하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로블록스 기반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저커버그가 올 3월에 메타의 가장 큰 단일 투자 분야가 메타버스가 아니라 AI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서 게임은 끝나버렸다라고 그 흐름을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들은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메타버스는 기술 역사상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 상호작용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비전이 아닌 주가 상승을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저커버그를 무모하게 추종하던 어설픈 보도자료에 기반한 과대 광고에 수십억 달러를 날려버린 벤처 캐피털 커뮤니티도 진지하게 반성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저커버그는 모두를 오도하고 수백억 달러를 날리고 추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기이한 집착에 복종하도록 설득한 다음 다른 아이디어가 월스트리트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자마자 그 아이디어를 죽였다라고 아주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공감이 되시나요? 안 되시는 분도 물론 계실 텐데 확실한 것은 분위기가 많이 죽었어요. 구글 트렌드에서 메타버스 전 세계의 검색량, 관심도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꿨을 때 쫙 올라가고 작년 초반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계속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타사가 그 사명 바꾸기 전부터 메타버스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은 저커버그 이전에 메타버스를 진짜 아주 진지하게 홍보하시던 모 교수님, 그리고 기자분들, 각종 전문가분들에게도 꽤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메타버스는 우리가 꼭 올라타야 되는 트렌드다라고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흥미로운 점은 뭐가 있냐면은 챗GPT와 메타버스의 관심도를 한번 비교해 보자면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챗GPT가 빨간색, 메타버스가 파란색인데 관심도가 너무 많이 차이 나죠. 자, 언론과 기업은 엄청 떠들어대는데 정작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게 메타버스였어요. 그럼 얼마나 이용을 안 했나?
또 CNBC의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 10대들은 VR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직 4%만이 사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매일. 자, 이거는 파이퍼 샌들러라는 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조사 대상이 된 10대 29%가 VR 헤드셋을 소유하고 있고 이 중에 4%만 매일 헤드셋을 쓰더라는 겁니다. 29% 안에서도 4%만. 심지어 헤드셋 구매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10대 52%가 구입에 관심이 없거나 확신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 구매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몇 %였는지 아세요? 7%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여기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2022년 9,941명이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4.2%만 이용을 하더래요. 그게 또 이제 10대들 이하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이용하고 있는 게 제페토, 동물의 숲,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 게임 기반의 서비스 위주라는 것이죠. 제페토가 그나마 게임에서 벗어난 느낌이긴 한데 그럼 그냥 이 친구들이 게임을 하고 싶어서 접속하고 있다. 메타버스로 표현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메타버스의 화려한 부활은 언제일까요? 메타버스 붐의 문제는 기술 발전 없이 투자 목적으로 그 기대감이 너무나 많이 부풀었던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돈이 풀리니까 갈 곳 없는 돈이 미래 유망 산업, 언젠가는 뜰 분야에 몰렸던 것이죠. 자,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분야는 언제나 유망 산업일 거예요. 메타버스라는 말이 사라지더라도 언젠가 또 다른 말로 붐이 일어나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계속 발전해서 언젠가는 정말로 유용하고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지를 알기가 힘든 거죠. 자, 과연 애플이 헤드셋을 출시하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애플의 CEO 팀 쿡 자체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메타버스 용어 자체를 애플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